자, 우리가 38포인트 대표 수송입니다. 이 대표 수송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2022년도에 나왔고요. 20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18년도에 출제됐고, 경련제로 지금 출제되고 있고, 비교적 빈출 영역입니다. 2024년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중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 규정을 하면서 같이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와도 되는데, 독자적인 문제로 잘 안 나오고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403조입니다. 주주의 대표 소송,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 먼저 대표 소송을 제기할 때 이사 등의 책임질 자들, 이사, 감사, 청산인, 뭐 발기인, 뭐 등등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하도록 회사한테 이제 뭐냐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요건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소수주주는 즉시 그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소수주주가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거죠.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제 30일을 기다렸다가는 너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경우에는 30일 기다리지 않고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3, 4항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문으로 우리가 기억을 잘 안 하고 넘어가도 크게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항의 경우는 이제 소수주주가 제기한 주주가 보유 주식이요. 100분의 1 미만이 되는 거죠.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행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청구권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그때 제소의 영향을 그런 경우에도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청구가 기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항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그죠? 소수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는 요게 이제 여기입니다.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여기 이제 법원의 허가가 다른 경우는 안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은 뭐 인정과 승낙이라고 그랬죠. 하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6항에 관한 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조 3항과 사항 186조 규정을 본조에 적용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22년도 나왔는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76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해산 명령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는 이해관계인 피고인 회사가 이해관계인의 해사를 해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하고 법원에 소명을 하면 이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이제 청구를 하면 이제 법원이 담보 명령 제공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원이 그 직권으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고가 그 원고에 회의를 갖다가 소명하는 거죠. 피고가. 그럼 피고가 이제 회사잖아요. 여기는 해산 명령의 경우는. 근데 대표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동 소송의 참가인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관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의 회의를 소명하지 않고 피고인 이사가 소명을 해야 돼요, 여기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회사라고 해놓고 맞게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176조 조항을 그대로 회사는, 그죠?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러니까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대로 갖다 세리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회사법상 소송에서 피고가 회사인데, 이런 대표 소송의 경우에 피고는 회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이사란 말이죠. 예외적인 경우다, 이런 얘기죠. 회사법상 소송의 예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저 회사의 본점 소재지, 그죠? 회사의 본점 소재를 이제 전속관을로 한다. 회사법상 소송은 요게 186조가 되는 거고. 그대로 이제 준용하는데 요게 이제 오류가 범했는데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4조입니다. 대표 소송과 소송 참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죠? 최근에 좀 나온 경우가 있어요. 회사는, 그죠?
사망과 사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수주주가 이제 대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 고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제 회사가 이제 소송 고지를 받은 경우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소송에 참가하는 거는 공동소송입니다. 공동소송 참가다. 공동소송 참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문에 이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거가 뭐 그리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시험에 나온 거는 공부하고 넘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뒤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405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건데, 최근에는 405조가 잘 안 나와요. 여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예,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승소한 때, 승소해가지고 이익이 어디로 돌아가요? 승소할 때 이익은 당연히 소수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주는 그 소송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주주가 이제 소송 비용 및 그 밖에 소송이라 인해 지출한 비용을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그 상당한 금액을 지급을 회사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가 뭐예요? 당사자인 경우는 이사, 감사가 당사자일 때는 감사인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시험에서는요, 지급한 회사는 요 그냥 써버려요. 그냥 조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걸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이제 소수주에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 그거를 상환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91조에서 보면은 원고가 해서법상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죠? 그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죠.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뭘 요구하냐면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실과 상관없이 악의인 경우에만, 그죠? 이사가 악의인 경우 외에는 없으니까 악의인 경우에만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좀 특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405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동안에 있었는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405조죠. 자, 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심해소 요거는 빼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중대표 소송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그거죠. 과거의 경우에 이중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판례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법이 성문법을 규정했잖아요. 우리 성문법주의 국가니까 판사가 최고가 아니고요. 영미법처럼, 그죠? 성문법이 최고입니다. 성문법에 있는 대로 판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판사가 멋대로 판결 내리면 이건 좀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 멋대로 판결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법에서, 그죠? 이중 대표소송,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냥 여기 이제 조문 그대로 대표소송이 나면 우리가 하고 몇 개 조금만 약간의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이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 시험에서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자, 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그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의 해당되는 소수주주가 그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그저 청구하지 않으면 자회사를 위해서 소수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항, 2항의 소에 관해서는 176조 사망사항, 우리가 이제 회사가 그 이해관계인에게 해이를 소명하고 담보 제공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담보 제공을 한다, 명령을 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회사가 그 대표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는 공동 소송의 참가인이고 소송 원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가 원고가 아니 피고가 아니고 원고인데, 우리가 그 뭡니까? 법원에다가 담보 제공 주주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동 소송의 참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소수주주의 해이를 소명하고, 이게 준용하는 규정이지만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바꾸고 그냥 맡게 했어요. 22년도 문제입니다. 근데 오류를 범해도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좀 이상해졌죠. 옛날에는 다 선생님들이 고쳐줬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시정을 하고 고쳤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과 304조 이항 된 건지 여태까지 설명한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시험에서 나온 어떤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요거하고 요 다중대표 소송은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준용을 한다. 제2랑 173, 176조 3사항이 그 얘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항 청구를 하는 모회사, 요거는 우리 외워야 되는 거죠. 모회사의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모자 관계는 50%잖아요. 50%. 그러면 모회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50% 이렇게 되면 모회사가 아니에요.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50%다 그러면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50%, 50점점점점점점 몇 프로라도 돼야 되는 거죠. 모자 관계에 되는데 감소한 경우에 있어도 재수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회사가 주식을 자회사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소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청구권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뭐야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력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제 청구가 기각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죠? 법원 전속 관할의 경우는 이제 본점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죠. 모회사의 본점 소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자회사 이사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자회사에게 청구하는 거고 자회사가 안 하면 이제 소수주주가 그 이사에 대한 책임을 하니까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까지 이제 기억하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우리가 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문대로 다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가 의의를 뭐 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건 좀 이제 이런 게 의의구나.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안 나오는데 요즘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누구냐? 발기인, 사실상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청산인, 요거 22년도에 나왔어요. 발기인은 이게 이제 15년도에 나왔고, 불공정하게 신주인수인 18년, 전환사채인수인,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인, 회사로부터 이익공유를 받은 자 18년. 요게 뭐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그 피고다라고 하는 거죠. 준용된다. 이들이 피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중 대표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회사의 그죠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판례의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없어져 버린 거죠. 당연히 소문법에 의해서 그거는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요게 이제 옛날에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잘 나오기는 안 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한 계약에 의한 채무 불이행 등 일반 거래로 한 채무 모두를 포함한다. 회사가 지는 채무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소권자도 이제 무결권주주가 왜 포함되냐라고 하면 무결권주주로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지 권리를 행사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의결권 행사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결권주주가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왜 포함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무결권주주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무결권주주는 의결권만 행사 못하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무결권주를 포함한다. 옛날엔 많이 썼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책임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403점. 소유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100분의 1 미만,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이거죠. 감사한 경우에도 제소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보유주식이 제로인 경우는 제소에 영향을 미친다.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게 청구가 기각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청구권자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오긴 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 그랬을 때 명의 차용자가 실질주주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판례에 있어서 우리가 제소권자를 명의 누구로 했어요? 명의 차용자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판례가 2017년도 판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런 어떤 경우 실질주주와 그 형식주주를 따지지 않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설을 한 자가 우리가 주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판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대여자가 당연히 명의개설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명의대여자가 뭐냐면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판례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그거 설명을 했고요. 한다.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사가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대표이사가 이사니까 우리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않으면 감사가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394조 1항에 나와 있고, 요게 이제 대표 소송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1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사가 회사가 이사이기 때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 소송에도 같다. 2문.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이제 뭐 감사가 대표한다. 문화생으로 나왔어요. 좀 까다로운 건데 뭐 18년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24년도에는 안 나오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내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하는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그죠? 에, 주식이 자회사의 발행 100분의 50을 그죠?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 모회사가 그러면 뭐에 청구권자가 없어졌으니까 청구가 기각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부분입니다. 옛날에 판례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 모회사의 주주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를 1년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는 판례는 수정됐다. 그러니까 뭐야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게 다중 대표소송이 돼버린 거잖아요. 법으로. 그 다음에 이사 또는 퇴임한 이사라도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해서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사 또는 퇴임한 이사라도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해서 책임 있는 자는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기 전차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소재기 전에 먼저 해사를 위해서 청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구하는 소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절차 중에 이제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해사를 청구받은 날도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즉시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처를 받고 있으면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땐 30일을 안 기다리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입니다. 여기 이제 오류가 생긴 거죠. 피고인 이사는 소주주의 악의를 소명하고 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00 그죠? 3조 7항에서 176조 사망 사항은 요게 이제 이사가 하는 거예요. 피고인 이사가 소수주의 악의를 소명하고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소수주의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악의라고 하는 건 해야 의사인데 시험에서 뭐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해사는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 해사는 뭐가 됐습니까? 대표 소송의 경우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해사는 뭐냐면 피고가 아니고 뭐예요? 해사는 원고입니다. 원고의 입장에 있는 거죠. 해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그 소이익이 누구한테 가요? 회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란 말이죠. 원고가 왜 에, 뭡니까? 뭐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말씀 그런 걸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176조의 사망사항에서 보면은 그게 뭐예요? 회사가 이해관계인의 그죠? 악의를 소명하고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회사 이거만 생각해가지고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거는 틀렸는데 안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소송 절차 본점 소재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회사에게 소송 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시험에 안 나왔던 건데 그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죠? 주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 고지를 해야 한다. 회사가 소송을 참가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대표 소송을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 참가다라고 얘기한 요게 이제 시험에 문항으로 나왔어요. 이거 뭐 알고 넘어가야 되죠. 문항으로 나온 걸 다 이제 참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조문만 좀 기억하면 조문이잖아요. 그죠? 설명이.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맞을 수 있다.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고 조문을 하는 겁니다.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외, 취하, 청구, 포기, 일락하여 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대표소송의 판결이 효력입니다. 판결 효력은 이제 이익이 주체인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수주가 이익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회사에게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소주주는 소를 제기한 주주는 승소한 때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소송 비용 및 그 밖의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게 잘 안 나온다. 많이는 안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소송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 또는 감사 그러면 이사에 소를 제기했는데 감사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구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걸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이것도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년도에 축적이 됐지만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죠? 회사에 대해서 회사법 소송에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91조가 이제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중과실이 없습니다. 가실 중과실에 상관없이 그냥 악의 있는 경우만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의인 경우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 소송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의 어떤 문제고 한 문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이사의 의무, 책임, 대표소송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집중 지표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돌렸어요. 뒤로 돌리고 여기 자주 나오는 것들부터 이제 공부를 해두고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